네, 이어서 정재훈 기자 실적 발표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봤고 의견들도 좀 우리가 취합해봤습니다. 이에 따른 주가 흐름과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네, 현대차증권 노군창 리서치센터장,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반도체 한 20년 동안 연구하신 분인데 한번 제가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노군창 리서치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그 삼성전자 잠정 실적 드디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연속 뭐 신기록 경신이 실패했는데 실적이 뭐 웬만하게 나온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일단 가장 큰 게 지금 매크로 우려가 상당히 심각해지는 상태에서 이제 대부분의 기업이 이럴 때는 이기 관리 그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고객사 재고 수준을 먼저 점검을 하고요. 그래서 고객 재고가 스마트폰하고 가전은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생산 출하를 좀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런 거를 감안해 본다면 상당히 나름 선방한 실적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인 재고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4조 대를 유지한 거는 나름 선방한 실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우리가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하면 반도체고 반도체 하면 미세공정이고 미세공정하면 3나노를 양산한다는 이런 뉴스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뭐 수율 이슈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긍정적인 그 임팩트가 주가에 이렇게 스며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매크로 우려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에서의 그런 공정 혁신도 다 묻혀버린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이 뭐 아직은 뭐 반도체에서 절대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이익이 크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사실 뭐 당장 3개월 뒤 업황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 지금은 모든 게 이제 매크로와 관련된 제품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런 의미 있는 혁신에 대해서는 지금은 시장에서 좀 상당 부분 좀 어떻게 보면 좀 인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의미 있는 변화는 분명히 많이 파운드리 쪽에서는 나타나고 있고요. 2분기 같은 경우에도 파운드리는 뭐 매출액하고 이익 모두 다 1분기 대비 다 개선이 되었고 3분기에도 그와 같은 흐름은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파운드리는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4나노 수율이 상당히 좀 빨리 개선이 되고 있고요. 아마 4나노 수율은 연말 정도 되면 현재 5나노급으로 수율이 개선이 되면서 거래선 확대가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3나노 제품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수율이 상당히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정도 수율로 양산이 가능할까 그리고 의심하는 시각도 많았지만 그 시각 대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나노가 지금 노드 보통 그 공정과 관련된 노드가 5가지입니다. 5가지란 말은 3나노를 3D 핀펫으로 양산하는데 상당한 에러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은 3나노 노드로는 일단 2가지로 가져갈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지금 1세대 공정의 결과물이 지금 중국 기업에 어쨌든 양산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그런 새로운 이제 3나노 두 번째 버전이 내년부터 양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과 소통이 좀 된다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좀 의미 있게 반영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나노 양산에 성공했는데 수율이 시장 생각보다는 조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TSMC 쪽에서도 오다컷, 소위 말해서 수주가 조금 줄어드는 현상을 있다. 이 현상이 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내구재에 대해서 PC나 서버나 이런 것들이 또 뭐 사실 상황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3분기, 4분기 실적도 그렇게 좋지 않을 텐데 주가가 이렇게 반등하는 이유, 특별히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실적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2분기는 이기 가능력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용된 실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고객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물건을 보냈다면 이거보다 실적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고객의 재고 레벨을 보고 이제 출하량 조절을 한 실적이기 때문에 이 실적의 의미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장이 의미를 찾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시 지금 주가는 뭐 이거보다 더 나쁜 실적도 많이 좀 흡수하고 있는 주가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주가는 좀 반등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너무 우려가 이제 강하게 봤다가 실제로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주가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하단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가 좀 생기다 보니까 반등하는 곳으로 저희는 그렇게 오늘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님 마지막으로 바쁘신데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지금 3분기, 4분기 실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아서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제가 이제 계속 이제 3분기, 4분기 물론 삼성전자가 전 세계 모든 서플라이 체인을 다 볼 수는 없지만 3분기, 4분기 우려를 미리 어느 정도 대응을 해서 2분기에 실적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3분기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저희가 봤을 때는 반도체나 이런 쪽은 가격 하락이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이익은 좀 줄 거고 가전 쪽도 좀 줄 수는 있지만 일단은 애플의 아이폰 14가 나오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 실적이 2분기 대비 크게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더블 제품이 어쨌든 나오기 때문에 2분기와 유사한 수준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시성이 좀 더 길면 좋지만 지금 매크로 환경에서 6개월 뒤를 얘기하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3개월만 놓고 본다면 2분기 실적과 유사한 실적이 3분기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2분기와 유사한 실적이 나온다면 그래도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삼성전자 잠정 실적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분석해보고 향후 전망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